국내 3대 사찰 중의 하나인 양산 통도사에는 17개의 암자가 있습니다. 산 외 암자인 축서암과 관음암 2개 암자와 산 내에 15개 암자가 있습니다. 산 내 암자로는 보타암, 서운암, 옥년암, 백년암, 사명암, 안양암, 자장암, 서축암, 극락암, 반야암, 비로암을 주로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반면 취운암, 금수암, 수도암, 백운암은 찾는 분들이 함정적입니다. 통도사 암자를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략 13개 암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3개 암자 중에서도 서운암, 사명암, 자장암, 극락암 이 4개 암자는 항상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통도사 암자들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암자들입니다. 산내에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13개 암자는 언제 가더라도 좋은 암자지만 계절적으로 특히 아름다운 시기가 있기에 이를 참조하면 한층 더 아름다운 암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자주 찾는 13개 암자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며 취운암, 수도암, 금수암, 백운암은 후반부에 별도로 소개를 합니다. 13개 암자 소개하는 순서는 통도사, 본사찰을 출발하여 암자들을 모두 걷는 통도사, 암자 순례길 코스로 소개를 합니다. 통도사 암자 전체를 걸어서 여행하고자 하면 거리는 대략 20km 정도이며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리지만 각 암자에서 개인마다 머무는 시간이 다르기에 실제는 6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통도사 암자 순례길을 따라 걷는 코스로 암자 순례를 시작합니다. 먼저 통도사 바로 옆에 있는 보타암입니다. 보타암은 4월에 봄꽃이 필 때 가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암자 전체가 꽃 대궐이라 할 만큼 아기자기하면서도 여러 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동기화로 지붕을 만들어서 이 또한 이채로운 풍경입니다. 통도사 유일의 비구니 스님 안자로 보타암화원처럼 정원이 4월이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보타암의 보타는 향내가 많이 나는 작은 흰 꽃이라는 뜻으로 보타락 또는 보타락가나 보타락가산의 준말입니다. 보타락가산은 인도 남쪽 바다 가운데 떠있는 상상의 산으로 이곳에는 깨달음을 얻은 많은 성자가 살고 항상 밝은 빛이 나고 꽃은 만발하며 그 꽃내 음이온 누리에 퍼져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 번째는 보타암에서 걸어서 도착한 서운암입니다. 서운암은 장경각이 있어 많은 분들이 항상 찾는 암자이지만 봄에는 금낭화 와이팝나무가, 여름에는 불두화와 황매화가,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암자입니다. 5,000개의 된장 항아리가 있어서 된장암자라 불리우기도 하며 서운암 장경각에는 도자기의 대장경을 새긴 16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경각 앞 마당에는 2개의 수조가 있는데 오칠미나의 대가인 성파스님이 3년간에 걸쳐 만든 작품입니다.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를 실물 크기로 만든 작품입니다. 경내 곳곳에 꽃 피운 여러 야생화에 있어서 야생화가 멋들어진 자연 꽃밭과 같은 암자입니다. 세 번째 서운암 장경각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옥년암입니다. 옥년암은 광명전 앞에 소나무가 매우 인상적인 암자이며 1200아란이 봉인된 옥년암의 광명전에는 광명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큰 빛의 집을 뜻하기에 정면에는 광명전, 측면에 큰 빛의 집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게 이색적입니다. 법선 스님이 40여 년 주석하며 어린이 법회를 이끌고 한글로 불교를 편다고 합니다. 옥년암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암자보다는 옥년암 약수인 장군수를 마시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는 많다고 합니다. 임도 따라 옥년암을 오르다 보면 절 입구에 3개 돌탑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옥년암에서 반 너머에 있는 백년암입니다. 가을 단풍 시즌에 백년나무로 가는 길도 아름답고 700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때면 환상적인 암자입니다. 백년암에는 무항자 나무가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나무로 열매는 염주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나무인데
나이는 대략 150살입니다. 무한자 나무는 본래 중국에서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즐겨 심던 나무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 오묘라는 이름난 무당이 있었는데 그가 무한자나무 가지로 귀신을 때려 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안 사람들이 무한자나무로 그릇을 만들어 쓰고 집안에 심어 우환을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옥녀남과 백녀남 사이에 잣나무 숲도 있습니다. 700년 되는 액나무가 우뚝 서 있는 백녀남은 1938년 성철 스님이 1940년 구산 스님이 정진한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다섯 번째는 백녀남에서 임도 따라 내려오면 서명암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온전히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통도사 사명암입니다. 이곳은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워 많은 분들이 즐겨 찾습니다. 가을이면 홍단풍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지만 홍단풍은 잎이 날 때부터 짙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 사계절 어느 때 가더라도 단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도사 암자 중에서 가장 전원적인 풍경을 자랑할 만한 곳인 사명암은 불교 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단청과 탱화 제작의 산실입니다. 또한 다양한 현판과 주련 글씨를 볼 수 있어 사명암은 서화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서화의 미지는 울산전월 문화이변길 영남알프스 천하운영 위원장님의 2016년 11월 17일 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사명암은 단청의 산실로도 유명합니다. 주지스님이신 동원스님은 중요 문화재 제48호 단청장입니다. 단청이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5가지 색을 기본으로 건축물이나 공예품 등의 무늬와 그림을 그려 아름답게 채색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원 스님의 작품으로 통도사 단청 및 운문사, 동화사, 그리고 캐나다, 서광서 등 수많은 사찰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서명암에서 산을 넘으면 자장암입니다. 자장암은 봄에 매화가 필 때도 좋지만 초여름에 수국이 꽃 필 때 간다면 가장 아름다운 자장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면 주변 둘레길도 걷기 좋아 언제나 좋은 곳이기에 항시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자장암은 통도사 모태입니다. 이 때문에 통도사 암자들은 대부분 자장암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자장암은 자장일사가 중국으로 유학 가기 전 머물며 수도하던 곳입니다. 금개구리도 자장일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암자에 대하여 불교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금개구리입니다. 법당 뒤쪽에는 암벽에서 맑은 석 한 수가 흘러나오고 그 위에 석벽에는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자장일사가 수도하고 있을 때 2마리의 개구리가 물을 혼탁하게 하므로 신통력으로 석벽에 구멍을 뚫고 개구리를 들어가게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금개구리는 많은 설화를 남기고 있으며 많은 참배객들이 보살이라고 부르면서 칭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암별 속의 개구리를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로써 불심을 측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자장암 주자장에서 200m 정도의 거리에 서추감이 있습니다. 서추감은 경전 어구를 적은 안내문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인상적인 암자입니다. 사계절 어느 때 가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남자입니다. 통도사 서추감은 1996년 월화스님이 창건하였습니다. 경내에는 인법당 형식의 대웅전과 요사체 등이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유명한 다보탑과 석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내로 들어서니 깃발이 양쪽으로 줄지어서 있고 경구가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화엄경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서추감에서 숲길 따라 걸어오면 극락암에 도착합니다. 극락암은 주변이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극락암은 봄에 벚꽃이 필 때, 가을에 단풍 들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무지개 다리인 홍교는 경봉스님이 1962년 만들었습니다. 홍교는 탐진치 삼독심에 물든 예토에서 정토로 넘어가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홍교의 벚꽃이 필 때에 삼소함의 산수유가 피우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벚꽃이 피는 시기를 선호합니다. 극락암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는 역시나 연못인 극락영지입니다. 극락영지는 통도사 8경 중 하나입니다. 극락영지의 수련꽃은 흰 꽃, 붉은 꽃, 노란 꽃, 분홍꽃 등 한국 토종 수령과 열대 수령 7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극락영지는 봄에는 벚나무가 장식하고 여름에는 수령꽃이 빛나며 가을에는 단풍이 연못에 잠기는 비경입니다. 영월로에서 바라보는 극락영지도 일품입니다. 9번째, 극락암에서 금강송 숲을 지나면 비로암입니다. 영축선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차로 갈 수 있는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올라가면 비로폭포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계곡이 있어 좋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물드는 시기에도 좋습니다. 비로암 입구는 여시문입니다. 여시문을 지나면 암자가 마치 잘가 꽂혀진 정원 같다는 느낌이 한순간에 느껴집니다. 법당 앞에는 동백나무가 잘 가꾸어져 있고 마당에는 향나무, 묵념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 등이 심어져 있어 꽃이 피면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당에는 물레방아 연못이 있습니다. 비로암에는 독특한 북극전이 있습니다. 보통은 칠성각이라 하는데 안양암과 비로암에서는 북극전이라 하고 있습니다. 안양암처럼 도교의 북두칠성 신앙하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민간 부녀자층의 바람과 소원을 수용하는 민간 신앙을 포용한 방식입니다. 10번째, 비로암에서 이동하여 반야암에 도착합니다. 반야암은 조용한 분위기 사찰이며 개울 건너 작은 쉼터가 인상적인 사찰입니다. 반야암은 최근에 건축된 암자이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암자입니다. 반야암은 금강경에 정통하신 지안스님이 1999년 창건하였습니다. 반야암을 창건하기 20년 전 처녀보살이 반야암터를 보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스님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처녀보살의 조카가 요원이라며 스님께 땅을 보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스님을 존경하던 불자가 절을 지었고 스님은 대웅전을 공부하는 곳이란 뜻의 반야보전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사찰과 숲속을 건너는 계곡에 흔들다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양산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불자분이 병이 깊어져서 병가를 내고 이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18개월 동안 돌탑을 쌓고 소박한 쉼터를 가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6개월 후 세상을 떠나 부처님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남자 반야암입니다. 11번째, 반야암에서 임도로 걸어 안양암에 도착하였습니다. 안양암은 주차장에서 암자로 내려가는 길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촬영하면 드론으로 촬영하는 듯합니다. 안양암은 비로암에도 있는 북극전이 유명합니다. 민간 도교 신앙인 칠성각을 받아들여 북극전이라는 전각이 안양암의 전부였다가 그 후 여러 전각을 지어 별도의 암자로 독립했습니다. 통도사 8경 중 하나인 안양동대는 안양암에서 바라보는 통도사의 비경을 일컫는데 겨울에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양암은 통도사에서 올라오는 글의 돌담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암자입니다. 안양암은 계절적으로 특별하지 않나 사계절 언제 가더라도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1개의 암자를 통도사 암자 순객을 따라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여행을 했던 암자들을 정리를 해보면 통도사를 출발 보타암, 보타암을 떠나 서운암으로, 서운암에서 옥년암으로, 옥년암에서 백년암으로, 백년암에서 사명암으로, 사명에서 산을 넘어 자장암으로, 자장암에서 서축암으로, 서축암에서 숲길 걸어 극락암으로, 극락암에서 금강송을 지나 비로암으로, 비로암에서 반야암으로, 반야암에서 임도길 걸어 안양암으로, 안양암에서 통도사로 향해 걸었습니다. 통도사 암자 순례길 따라 여행하며 빠졌던 암자는 취우암, 수도암, 금수암 그리고 백운암이었습니다.
여행하며 빠졌던 4개의 암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소개하는 암자는 취우남입니다. 취우남은 여러 암자를 가기 위해서 지나쳐가게 됩니다만 취우남은 통도사율원이기에 암자로 들어서는 게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암자와 달리 크고 웅장합니다. 조선 효종 1년인 1650년에 창건했습니다. 13번째 수도암은 취우남 바로 위에 있습니다. 봄에 산수유 필 때 가면 좋지만 대부분 가면 실망을 하는 편입니다. 가는 길에 소나무 숲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망설여지는 암자입니다. 암자 중에서 가장 단촐합니다. 14번째 금수암은 서초감에서 극내감 갈 때 보이는 암자입니다. 수행을 중시하여 일반인들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대문에서만 바라봐야 하지만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같은 암자입니다. 마지막 15번째 배구남은 극나감에서 비로암 가는 길에 배구남 가는 길이 보입니다. 다만 배구남을 갔다가 오면 통도사 암자 순례길 전체를 걷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망설여지는 암자입니다. 봄에 금낭화 필 때와 가을에 가면 좋지만 대부분 극나감에서 비로암 가는 길에 주차를 하고 산을 올라야 하기에 가기를 주저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통도사 산내에 있는 15개의 암자를 통도사 암자 순례길 따라서 여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개한 영상을 참조하여 통도사 각각 암자를 멋지게 여행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